남해 바다가 육지와 만나 만들어낸 호수와 같은 바다 순천만. 해마다 수많은 철새가 날아드는 생명의 땅. 순천만은 우리나라 갯벌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순천만에 펼쳐진 광활한 갈대 군락지. 바다와 육지 사이에 위치한 순천만 습지. 이 순천만 습지는 바로 갈대의 땅이다. 무려 15만 평에 달하는 순천만 갈대밭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순천만 갈대밭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해안 갈대밭이다. 한때 갈대밭의 대명사였던 을숙도는 그 명성을 순천만에 넘겼다. 갈대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해안 습지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다른 식물과는 달리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곳에서만 자라는 특징이 있다. 순천만의 갈대 군락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 갯벌과 갯벌 사이에 떠있는 섬 같은 갈대 군락은 이곳만의 독특한 풍경이다. 순천만 갯벌은 뻘로 이루어져 있다. 모래는 거의 없고 고운 입자의 점토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갯벌이다. 순천만의 잘 발달된 광활한 갯벌이 여느 갯벌과 다른 점은 갯벌이 깊고 수분 함수량이 높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뻘배라 부르는 긴 나무 판자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물이 빠지는 서너 시간 동안 갯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갯벌을 누비며 일을 한다. 갯벌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건강한 갯벌은 생명토와도 같다. 이 갯벌에는 많은 생명들이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허리까지 빠지는 순천만 갯벌. 고되고 힘들지만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곳이 순천만 갯벌이다. 아이고 왔다네 달려. 물이 빠진 갯벌에 많은 구멍들이 드러난다. 대부분 갯벌 생물들은 이 구멍 속에서 산다. 갯벌 구멍 속으로 물과 공기가 들고 난다. 이 활동이 갯벌을 숨쉬게 한다. 이 구멍을 만든 것은 가물악 조개. 이 녀석 덕분에 갯벌은 푸른 빛으로 살아있다. 순천만 갯벌 곳곳에 있는 수많은 갯벌 구멍들. 이 구멍들이 갯벌을 살아있게 만든다. 분홍 접시 쪽에도 순식간에 구멍을 파고 몸을 숨긴다. 갯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다. 벌밭을 기어다니는 참갯지렁이. 순천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갯벌은 또한 먹고 먹히는 치열한 싸움터다. 칠개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칠개의 다툼이 시작됐다. 더 많은 먹이터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녀석들의 공격 목표는 안테나처럼 고추 세운 상대방의 눈이다. 먹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왕성한 생존 경쟁은 먹이 사슬이 잘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갯벌은 갯가 생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의 왕성한 포식성은 갯벌의 오염물질을 청소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갯벌은 건강한 생명을 이어간다. 워낙 깊이 빠져 걷기조차 힘든 순천만 갯벌에는 어떤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을까? 갯벌 두 군데를 택해 종류와 밀도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가로 세로 각각 50cm의 갯벌 안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갯지렁이와 칠개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딱총새우나 기수우렁 등 일반 갯벌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종이 특이하게도 발견됐다. 어질이 성분이 순니질에 가까운 성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곳에 서식하는 생물들로 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순니질에 살고 있는 종류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특히 생물의 서식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개와는 달리 똑바로 걷는 밤개는 포식성이 강하고 먹이에 대한 애착도 크다. 기수우렁은 순천만같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서 산다. 민치이는 뻘을 먹고 사는 녀석이다. 분홍 접시 쪽에도 물에 잠긴 뻘에서 활동하며 먹이를 찾는다. 뻘을 먹고 사는 갯벌 생물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먹는 것일까? 그들이 먹는 것은 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들이다. 갯벌에서 자체 생산되는 식물성 플랑크톤, 바로 저서미세조류다. 저서미세조류는 모든 갯벌 생물의 1차 먹이다. 갯벌 생물들은 미세한 망으로 된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갯벌의 플랑크톤을 걸러먹기 위한 장치다. 새우 역시 촉수를 부지런히 움직여 플랑크톤을 먹는다. 개도 뻘에서 먹이를 넣는 대표적인 갯벌 생물이다. 개는 필요한 먹이를 섭취하고 흙은 다시 내놓는다. 이런 활동이 갯벌을 건강하게 한다. 갯벌은 자체에서 생산한 먹이로 갯벌 생물을 키운다. 갯벌을 생명의 온상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철새들에게도 갯벌은 먹이 사냥터다. 부리를 갯벌에 집어넣어 먹이를 찾는 민물도요. 건강한 갯벌 생태계의 지표종으로 꼽히는 민물도요도 이곳에선 쉽게 만날 수 있다. 지구상에 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검은머리 갈매기. 전 세계 개체수의 20%가 이곳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제습지조약인 람사 협약에선 희귀 조류의 1%만 서식해도 그 습지를 보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순천만이 최근 들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혹부리 오리도 그런 귀한 새들 중에 하나다.
이 소중한 새들 하나하나가 순천만을 국제적으로 유명한 습지가 되게 했다. 순천만에 철새들이 몰려드는 것은 이곳의 먹이 사슬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순천만의 생산성이 그만큼 높다는 말이다. 철새와 함께 순천만을 국제적 습지로 만든 또 하나가 갈대다. 순천만을 따라 펼쳐진 갈대밭은 제방을 따라 장장 3.5km나 이어진다. 순천만에서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갈대밭이다. 순천만의 봄은 묵은 갈대밭을 차고 오르는 푸른 새순과 함께 찾아온다. 순천만의 4월. 새순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면서 봄을 마냥 재촉한다. 지난 가을의 기억을 간직한 묵은 갈대는 떠나기가 참 아쉬운 듯 숨죽이며 서 있다. 벽과에 속하는 갈대가 벼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이 무렵이다. 한 해 묵은 갈대를 베어낸 자리에선 새순이 보다 빨리 자란다. 봄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과 발길이 바빠질 무렵, 갈대밭에 사는 망둥어도 새봄을 준비한다. 망둥어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 하구 갯벌에 산다. 민물고기인 망둥어가 물 밖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피부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망둥어는 물이 오염되거나 중금속 성분이 들어오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종이다. 개발과 오염으로 깨끗한 하구가 줄어들면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는 망둥어. 그런 망둥어를 이곳 순천만 갈대밭에선 흔하게 볼 수 있다. 갈대밭 곳곳에서 망둥어의 짝짓기가 시작됐다. 이 망둥어는 6, 7월이면 갯벌에 굴을 파고 알을 낳는다. 바닷가재라고도 불리는 가재부치도 갈대밭에서 번식을 한다. 이들의 짝짓기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몸을 툭툭 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갈대밭 바닥 깊숙한 곳에서 얼룩 비틀이 고등에 짝짓는 모습이 발견됐다. 생태계의 약자인 탓에 뻘 속에 숨어 번식을 한다. 갈대와 결코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녀석이 바로 방개다. 녀석은 갈대밭에 땅굴을 파고 산다. 순천만 갈대밭은 이들에게 소중한 터전이다. 갈대밭에 초여름이 찾아왔다. 무성하게 자란 갈대는 이제 어른 키보다 크게 자랐다. 초여름 갈대밭의 주인은 개개비다. 이맘때면 개개비는 이미 짝짓기를 마친 상태. 갈대 군락 한복판에서 둥지 하나를 발견했다. 개개비 둥지다. 개개비는 보통 한 번에 너댓 개의 알을 낳는다. 개개비는 타고난 건축사다. 굵은 갈대줄기에 마른 갈잎을 이용해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았다.
개개비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알을 품고 있던 개개비 수컷이 요란스럽게 날갯짓을 하며 운다. 동지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는 암컷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잠시 후 암컷이 먹이를 물고 나타난다. 알고 보니 부화한 새끼에게 먹이를 주라는 신호다. 산란한 지 보름 만에 3마리가 부화됐다. 이번엔 수컷이 먹이를 물어 나른다.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끼의 배설물을 먹어치운다. 튼튼하게 지은 개개비 둥지. 어지간한 흔들림에는 끄떡없지만 장마철이 오기 전에 새끼를 빨리 키워 둥지를 떠나야 합니다. 드디어 4번째 새끼가 부화됐다. 어미는 부화의 흔적을 즉시 없앤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 한 달 후 개개비 새끼는 어미와 함께 갈대밭 위를 날리는 것이다. 해안습지인 염습지에서 자라는 갈대. 순천만 갈대밭은 갯벌에 쌓여진 퇴적물 위에 갈대가 정착하면서 형성된다. 그런데 순천만 갈대밭이 최근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다. 그 퇴적 과정이 굉장히 시공간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 있는 이러한 갈대 군락, 즉 식생 군락의 한 3분의 2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2년 사이에 굉장히 활발한 퇴적 작용이 일어나고 또 그에 따른 식생의 정착이 일어나면서 지금 거의 갯강 주변까지 식생이 정착할 정도로 염습지의 그 면적이 지금 굉장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순천만의 대규모 갈대 군락지가 형성된 것은 이곳이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강하고 갯벌이기 때문이다. 갈대는 적절한 염도를 좋아하는 연생식물인데다 밀물과 썰물이 주기적으로 교차하면서 기름진 퇴적층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순천만 갈대밭의 바닥이 뻘로 이루어진 것이 한눈에 드러난다. 갈대밭의 퇴적층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퇴적층 조사에 나섰다. 먼저 갈대밭에 시추 장비를 설치했다. 그리고 6m짜리 시추봉을 파놓았다. 시추봉을 통해 끌어올린 태양의 성분을 통해 갈대밭 퇴적층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시추봉을 여러 토막으로 나눴다. 3m 77cm. 순천만과 같은 강하고 갯벌은 맨 아래 퇴적층이 모래이고 그 위에 뻘이 쌓이다가 해안습지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렇다면 순천만 갈대밭의 퇴적층은 어떤 모습일까?
전남대 퇴적환경연구실. 저쪽 잘라야지. 통 벗기고. 파이프를 반으로 가르자 갈대밭의 퇴적층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갯벌은 상층부가 모래이고 저층부가 뻘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반대로 순천만 갯벌은 상층부가 뻘이고 저층부가 모래로 돼 있다. 이것은 하구형 갯벌이 갖는 일반적 특성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뻘이 바다 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이 염하구 갯벌에서는 그 갈대밭이나 또 염습지가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전진하는 특징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현재의 갯벌. 그 갈대밭 안에서 시추 자료고, 요거는 갈대밭이 없는 곳에서 시추 자료입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의 왼쪽에서 보시면은 곱고 길게 나와 있는 것은 그 염습지에 분포하는 갈대의 뿌리가 자라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불규칙하게 나와 있고 하얗거나 검게 나타난 구멍들은 갯벌에 살고 있는 갯지렁이나 개나 기타 다른 동물들이 들어간 그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러한 흔적을 통해서, 이런 구멍들을 통해서 해수가 유입되고 또 산소가 유입됨으로써 퇴적이 아무리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갯벌은 계속 건강한 갯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염습지에 나타나는 갈대나 생물상들은 그 갯벌을 항상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천만 갈대밭이 왕성한 것은 이를 떠받치는 퇴적층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이 층밑에는 전부 조수의 영향이 강해서 그것은 갈대와 저서 생물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산화 환경이죠. 실제로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갯벌이 갖춰진 시기는 약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순천만 이러한 그 염습지 갯벌 30cm가 쌓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염습지의 퇴적률을 2mm에서 3mm로 추측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수직 구조판은 갯벌을 수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물결의 흔적은 바닷물이 퇴적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순천만 갯벌이 지금도 넓어지고 그에 따라 갈대밭도 계속 확장됨을 알 수 있다. 해안습지 형성에는 조류의 운동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 조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퇴적물이 끊임없이 공급돼 쌓인 습지가 해안습지다. 자연의 샘물이 솟아 생기는 내륙습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순천만 갈대밭은 육지로부터 흘러온 퇴적물과 바다로부터 밀려온 부유물이 함께 쌓인 퇴적층 위에 생겨났다. 바닷물에 실려온 부유물질이 습지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떨어지면 가라앉거나 습지 식물에 부착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퇴적층이 쌓이고 따라서 습지 바닥이 점차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높아지고 넓어진 습지가 바로 순천만 갯벌이고 갈대밭인 것이다. 갯벌이나 염습지의 소중함은 풍부한 생산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해안습지의 자정 능력은 얼마나 될까? 순천만 습지가 갖고 있는 섬유소 분해 능력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섬유소 분해에는 미생물이 필수적이다. 보다 빠른 시간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 나뭇잎 대신 섬유소 필름을 망에 담아 갈대밭에 묻었다. 미생물이 많으면 그만큼 분해가 잘 될 것이다.
이 작업은 시일을 요한다. 표시를 한 것은 다음 수거를 위해서다. 갈대와 같은 대표적 염생식물인 칠면초 군락지도 실험 대상에 넣었다. 칠면초 역시 갈대와 더불어 자정 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실험에는 일반 숲의 토양도 대상에 넣었다. 섬유서 필름을 묻은 후 24일이 지났다. 이 실험 조사는 순천대 생물학과에서 맡았다. 망 속에 담았던 섬유소가 얼마나 분해됐나에 따라 실험지의 자정 능력을 알아내는 실험이다. 토양의 오염물질 자정 능력은 미생물 숫자에 좌우된다. 미생물이 많을수록 섬유소가 더 잘 분해되기 때문이다. 섬유소 분해 능력을 측정한 결과 일반 숲은 50%, 칠면초 군락지는 70%, 갈대밭은 84%였다. 갈대밭에 미생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생태계가 건전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분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분해를 담당하는 것들이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물질들은 다시 우리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해하는 것은 우리가 재생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갈대 못지않게 섬유소 분해율이 높게 나타난 칠면초. 갈대 군락과 함께 순천만을 상징하는 염생식물이다. 칠면초 군락은 갈대보다 바다 쪽에 위치한다. 해안습지의 식생은 염분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칠면초는 장기간 바닷물에 잠겨 있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소금기에 강하다. 습기가 많은 곳에서 발화를 하는 칠면초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색깔을 7번이나 바꾸면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간다. 갯벌이 형성이 되면 제일 먼저 이 칠면초가 들어와 정착하게 됩니다. 많은 염생식물이 실제 여기 종자가 분포하더라도 이렇게 조수가 빈번하게 드나드는 지역에서는 다른 염생식물들은 정착을 하지 못하는 데 반해서 칠면초는 빨리 발화가 되고 3월에 10도씨가 온도가 10도씨가 되면 바로 칠면초가 발화하게 됩니다. 발화해서 뿌리의 발달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이 드나드는 지역에서 칠면초만이 유일하게 정착하기 때문에 바로 칠면초가 선구적으로 이 갯벌에 정착하게 됩니다. 갈대처럼 칠면초 군락 역시 다른 생물들의 은신처요 먹이 공급처가 된다. 갯벌에 집을 짓고 사는 농개가 열심히 칠면초 군락을 쏘다니며 먹이를 찾는 데 여념이 없다. 칠면초 군락은 갯벌 못지않게 개들의 은신처다. 칠면초 군락을 벗어나면 바로 갯벌이다. 칠면초는 염생식물 중 최천병 노릇을 한다. 주기적으로 조수가 들어오는 깊은 갯가가 칠면초가 택한 특별한 산파다. 칠면초는 바닷물에 몸이 거의 잠길 정도로 짠물을 좋아한다. 꽃은 8, 9월에 피며 잎겨드랑이에 숫꽃과 암꽃을 함께 가지고 있다.
퉁퉁 부른 생김새에서 유래된 이름 퉁퉁마디. 한방에서 함초라 부르는 퉁퉁마디는 해열제로 쓰인다. 비쑥은 바닷가 자갈이 많은 곳에서 자란다. 쑥 냄새가 난다 하여 비쑥으로 불린다. 이렇듯 해안 습지에서 염생식물 군락을 형성하는 식물종은 그 생육의 특징에 알맞은 입지 조건에서 자생한다. 5, 6월에 분홍색 꽃이 피는 갯맥꽃. 갯벌보다는 모래땅에서 더 잘 자라는 염생식물이다. 6월에 노란꽃이 피는 갯순박이 역시 갯가식물이다. 식물 성장의 연분은 사막만큼이나 힘든 환경이다. 염생식물들은 어떻게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 가는 갯는쟁이는 그 칠면초나 퉁퉁마디와 같은 절대 염생식물보다는 염도에 대한 내성이 약하지만 이처럼 몸 안에 축적된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해냄으로써 염분 토양에 견딜 수 있는 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는 갯는쟁이 잎 표면은 하얗게 염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짠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염생식물은 다른 식물과의 경쟁보다는 이렇듯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 더 매달려야 한다. 나문재는 우리나라 갯벌의 흔한 염생식물이다. 습한 곳을 좋아하는 칠면초와는 달리 나문재는 건조한 땅에서 잘 자란다. 천일사초는 해안 모래 언덕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다. 이 같은 염생식물 하나하나가 해안 습지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존재들이 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순천만 갈대군락. 순천만은 자연 그대로의 갯벌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다. 잘 보존된 순천만의 생태계, 그 천연의 생태계는 과연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갈대밭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비교 실험을 위해 동천 입구인 갈대밭 상류 지역과 그곳에서 3km 떨어진 하류 지역 두 곳의 물을 검사하기로 했다. 수질 조사 항목은 인이나 질소 같은 영양 염류의 농도다. 용존 산소량을 측정한 결과 동천 입구는 3.6 ppm, 갈대밭 근처는 5.0 ppm으로 갈대밭 바닷물의 산소 함유량이 훨씬 풍부함이 드러났다. 특히 갈대밭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간의 오염도 차이를 보면 갈대밭 상류 지역에 비해서 하류 지역이 상당히 오염도가 낮고 그런 것은 갈대밭의 어떤 자연 정화 능력이라든가 또는 해수의 유입으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외국에서 폐수 처리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물이 바로 갈대다. 순천만은 천연적인 하수종말 처리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순천만 해안 습지에는 갈대 외에도 20여 종의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작은 녀석들 이렇게 차. 갈대 등 4종을 골라 수질 정화 실험을 하기로 했다. 실험의 공정성을 위해 갈대를 비롯해 똑같은 양을 담기로 했다. 이거 어디 이거 할까? 거기서 살지.
다음엔 소금기에 가장 강한 칠면초를 골랐다. 칠면초는 명화랭이 비슷하게 꽃이 피어. 갈대와 칠면초 외에 갯잔디와 갯개미쥐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순천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이다. 이들 대상종은 그동안 수질 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들이다. 채집한 식물들은 대학 실험실로 옮겨 한 달간 뿌리를 내리게 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염생식물들의 질소 제거 능력 실험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질소는 인과 함께 바닷물을 썩게 하는 대표적 오염물질이다. 실험액은 정화 능력 조사를 위해 박기영 교수가 직접 만든 것으로 염분 농도를 바닷물과 같게 하고 여기에 실험에 필요한 질소를 첨가했다. 이 실험액을 염생식물에게 주어 이틀 머물게 한 후 물을 빼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 방법으로 물주기를 한 달간 계속했다. 화분에서 흘러나온 배출수를 분석하는 일이 남았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질 분석은 한 달의 기간 중 마지막 4일간의 물을 모아 분석하기로 했다. 실험 결과 질소 제거 능력은 갈대가 92%, 갯잔디가 78%, 그리고 칠면초는 48%였다. 염생식물 중에서 갈대가 총질소 제거 능력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순천만에서는 갈대가 군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갈대의 제거 능력이 순천만 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천만 갈대밭의 수질 정화 능력은 이제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염습지의 기능은 이외에도 많다. 염습지는 바다와 육지의 완충지 역할을 하고 폭풍이나 해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염습지는 그저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 아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 생태 박물관이다. 선진국이 해안 습지를 보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해외에서는 그 염습지를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아주 강력하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습지가 가장 귀중한 생태 자원의 하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이 잘 보존이 되어야 그 내륙이 이제 그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안 생태계가 거기서 바로 시작이 되고 어업에서도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염습지는 절대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과 이웃한 여수 앞바다에 지난 8월 적조가 발생했다. 적조는 한 번 발생하면 황토를 뿌리는 일 외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바다를 죽이는 재앙의 띠 적조. 적조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연안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어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여수에서 100길로 1시간 거리인 순천만에서는 적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20년간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순천만은 적조란 말을 모른다. 순천만을 이렇듯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갈대밭이다. 갈대가 살아있기에 순천만도 살아 숨쉬는 것이다. 지금 여기는 순천만은 뻘개벌이야. 입자가 순천만의 갈대밭은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땅이다. 잘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이 자연의 생명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장이다. 둥지털 저기 있지? 봐봐. 건강한 갈대밭은 또 다른 건강한 생태를 낳는다. 해안습질은 갯벌 생물들에게 풍부한 먹잇감을 제공하고 서식처를 마련해 생물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다. (7월의) 순천만. 밀물때 드러난 갯벌은 온통 망둥어 세상으로 변한다. 망둥어가 뛰는 것은 포식자로부터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호 본능이다. 물이 빠진 갯벌에서 망둥어 낚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만큼 순천만 갯벌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쉰다. 갯벌을 농토로 여기는 이들은 갯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금까지 갯일을 하며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갯마을 사람들. 살아있는 갯벌은 바닷사람들에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 순천만과 갈대밭, 그리고 이곳의 철새들은 서로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순천만이 철새들의 도래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도 이곳에 건강한 갯벌과 갈대밭이 있기 때문이다. 순천만은 순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다. 동천. 순천시 심원마을에서 발원해 순천시를 끼고 돌아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흘러드는 오폐수들이 그대로 순천만으로 유입된다. 그렇게 흘러드는 하수를 첨화하는 순천만 갈대밭. 그러나 이 소중한 갈대밭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 강 하구를 넓혀 홍수 때 농경지 침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갈대밭 근처 갯벌을 포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선 순천만 습지 곁에 생태공원을 만들려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 모두 갈대밭을 위협하는 일이다. 들여다보면 무수한 생명들이 이곳 갈대밭에 있다.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들이다. 갈대밭을 위협하는 일은 바로 그 생명들과 사람을 위기로 모으는 일이다. 갈대밭은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그냥 남아 있어야만 한다. 순천만에 거대한 갈대의 땅이 있다. 5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역사가 깊은 순천만의 갈대밭. 그 긴 세월 동안 갈대밭은 스스로를 키우며 자라왔다.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갈대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왔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일이다. 갈대밭이 살아야 순천만이 살고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다. 살아있는 땅, 순천만 갈대밭, 그 안에 우리도 함께 살고 있다.